최근 삼성 액티브운용 바이오 ETF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나온 바이오 ETF가 공개되면서 지금 시장의 관심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삼성 액티브 같은 경우는 순자산이 1000억을 돌파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게 8월 23일 기준인데 지금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17번째 위치했고 비중은 2.92%. 그런데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보로노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1위에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보시면 둘이 겹치는 것도 있고 삼성에만 있는 것도 있고 이제 타임폴리오만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겹치는 부분 그 안에서도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보로노이를 왜 이 기간에서 주목하는지 오늘 한번 우리가 내용을 보자고요. Invest in your life, Researcher TV. 지금 보시면 바로 이게 보로노이가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인데요. 지금 VR의 07부터 14까지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이프라인이 기술출이 이미 완료됐고 총 금액으로 따지면 2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로노이 자체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 검증은 됐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술출이 나면 그 기술을 사간 기술을 수입해간 그 회사가 글로벌 빅파마인지 그 회사의 네임밸류 그 상장했다면 시가총액 그리고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규모를 같이 봐야 되는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네가 기술출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2조 정도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VR의 07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1300만 달러고 총 금액은 8200억 정도. 그리고 이 두 번째 HK 이노엔에 수출한 부분은 비공개. 그리고 세 번째는 3억 2350만 달러. 그리고 네 번째는 8억 4600만 달러. 그리고 VR14 마지막은 총 금액 4억 8220만 달러입니다. 근데 이게 다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계약금만 처음에 받고 임상 1상을 성공하면 인센티브식으로 받고 또 2상에 진입하면 또다시 인센티브식으로 받고 그 다음에 성공하면 또 받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도 중요한 거지만 임상을 3상까지 꾸준히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비상장보단 상장이 나을 거고요. 상장한 회사 안에서는 당연히 이 회사의 규모가 큰 글로벌 빅파마일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총 금액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아가서 상업화를 했을 때도 훨씬 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빅파마는 더 유리하니까. 그러면 지금 보로노이가 기술출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될 파이프라인 총 3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첫 번째가 제가 표시해둔 VRN07입니다. 얘네 타겟이 EGFR 엑손 20 인설트 그러니까 삽입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한양과 오스코텍이 하는 부분이 EGFR 엑손 19 그리고 L858R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가장 환자군이 많은 타겟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간 회사가 바로 오리파마슈티컬스인데 이건 나스닥이 상장돼 있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8,200억 규모로 기술됐는데 10월달에 열리는 ESMO에서 임상 1A 비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얘네가 최근에 투자금을 모집했는데요. 화이자가 2,500만 달러 투자했고 그 외 기업들이 한 800억 정도 투자해서 얘네가 총 1,100억을 투자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데이터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강한 자신감인데 화이자 글로벌 빅파마가 어느 정도 좋게 봤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서도 꽤나 관심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10월달에 데이터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파이프라인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바로 VRN11인데요. VRN11 같은 경우는 전임상에 대한 효력이 2023년 하반기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5일 전, 그러니까 8월 18일에 세계 폐암학회에서 전임상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임상 1상 IND를 시작을 했죠. 여기 보시면 얘네의 타겟은 EGFR인데 위는 엑손 20 인설트인데 얘네 C797S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한양행과 지금 얀센이 하고 있는 아마바타마 병인법이 지금 1차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병용법으로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 기존에 있는 왕이 타그리스라는 약이에요. 바로 EGFR TKI 계열의 3세대 약인데 그 약이 지금 매출액이 5조가 넘게 나오거든요. 그냥 나오자마자 시장을 장악했고 점유율이 90%입니다. 1세대, 2세대 약이 바로 밀려났어요. 효과가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약도 먹으면 2년 정도 먹으면 당연히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내성이 생기는 돌연변이가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생기는 것 중 하나가 C797S예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맵 부분인데 지금 얘네가 한마디로 타그리소 내성이 생겼을 때 나오는 환자를 타겟으로 하는 거다. 그 말은 2차, 3차, 4차 치료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유한양행과 아마바타의 병용법이긴 한데 성공가치가 되게 높거든요. 유한양행 렉나자도 타그리스랑 똑같은 약이에요. 3세대 약입니다. 그러면 병용법이긴 하지만 렉나자 아마바타밥이 성공한다라고 가정한다라고 한다면 얘네도 한 2년 먹으면 똑같이 내성이 생겨서 2차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2차 치료제가 없어요. 제대로 된 약이 없다 보니까 기존 1세대, 2세대 TKI 계열 약을 2차 치료제를 쓰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약이 없어. 이 C797S 돌연변이 타겟으로 하는 약이 없는데 지금 유한양행이 쉽게 말하면 성공한다라는 거는 보로노에도 훨씬 좋다. 왜? 얘네가 타겟군으로 하는 환자군이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를 볼 때도 유한양행이 성공하면 보로노에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네가 지금 공개한 전인상 데이터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VRN10인데요. 이거는 헐투 부분에 있어서 타겟으로 하는 표적 치료제인데 유방암 부분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 이제 기업에서 발표한 리서치 자료를 보면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12월 달에 미국 바이오에서 데이터가 전인상 데이터가 풀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바이오 회사들과 접촉해서 기수출 논의 중이라고 하고 사측에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기수출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VRN10이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할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로노에서 가장 기대해야 되는 파이프라인은 이 세 개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VRN06을 보면 뭐 레퓨전이라고 나오고 사간 회사가 HK 이노이잖아요. HK 이노이 같은 경우는 3세대 영유성 식도염 K캡이라는 약을 내놓으면서요. 지금 그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어요. 얘네 매출액이 한 8천억 9천억 정도 납니다. 꽤나 괜찮은 회사예요. 돈도 흑자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HK 이노엔이 지금 폐암 표적 항암제 연구 부분에 있어서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폐암과 갑상선암과 수질암 이 세 가지를 타겟으로 하는데 어쨌든 간에 HK 이노엔이 사간 거는 국내 제약사 중에는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금액이 비공개죠. 항상 말씀드리자면 비공개면 왜 비공개일까? 금액이 아마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나쁘진 않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두 번째 VR의02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브리켈 바이오텍이잖아요. 얘네도 상장돼 있거든요. 근데 계약금 500만 달러 줬고 총 금액이 3억 2,350만 달러 한 4천억 정도로 팔린 건데 이 종목직은 나스닥에서 검색해보면 시가총액 얼마인지 아십니까? 46억입니다. 상장 폐지 경고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계약금은 받았지만 요 3억 2,350만 달러는 임상 1상을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임상 2상을 진입하고 또 성공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식으로 받는 건데 못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상장 폐지되면 당연히 상장에 있는 것보다는 뭐 투자금을 받을 확률도 안 좋아질 거고 기업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상장 폐지 경고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리고 VR의 08과 VR의 14도 보면 피라미드 바이오사이언스, 메티스 테라피틱스에 기출이 됐는데 지금 둘 다 비상장이다. 금액 부분은 지금 피라미드 바이오사이언스에 수출한 부분은 금액이 꽤 잘 나왔죠. 1조. 근데 이런 거 좀 주목해봐야 돼요. 1조면 꽤나 큰 금액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비상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VR의 07, 그리고 VR의 10, 그리고 VR의 11이다. 그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보로노의 이 표적 치료제 기술력은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 VR의 07부터 주목해야 되는 파이프라인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이 VR의 07 파이프라인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오릭 파마슈티컬스가 사갔는데 걔네가 사가면서 불리는 파이프라인 이름은 오릭 114입니다.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이 오릭 파마슈티컬스의 목표가를 계속 상향 조정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보로노가 기수출한 이 오릭 114의 파이프라인이 대단히 좋다. 경쟁약이 뭐 지팔러티니까 블루프린트 BLU4월과 비교해서 차별점이 뚜렷하다는 이유로 지금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마도 10월달에 ESMO에서 1회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 이거는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왜 좋게 보느냐라고 한다면 높은 뇌혈관 장벽 BBB 투과율이라는 차별점을 갖는다. 특히 높은 BBB 투과율은 기존 치료제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시장에서 파급력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하는 이유가 확실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BBB 뇌혈관 장벽 투과율이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뇌 같은 경우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장벽들이 있어요.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게 이게 비비비인데 이게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좋은 건데 우리가 암이 환자가 되면 암이 뇌에 도달할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암의 효과까지도 막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폐암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폐암에 걸리면 바이오마커를 검사를 해서 EGFR 19든 20이든 돌연변이는 다르지만 뇌 전이는 보통 내가 폐암이라고 진단 받았을 때 20%에서 30%가 나오고요. 플러스 폐암을 진행하는 동안 2년 내에 20%에서 30%가 또다시 전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50% 이상의 폐암에 걸린 환자들이 뇌 전이가 일어나요. 그런데 제대로 된 약이 없다라는 거죠. 뇌혈관 장벽의 투과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뇌에 있어서 객관적 반응이 ORR이 높을 확률이 높고 플러스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이 오릭 파마슈티컬스를 주목하고 있고 오릭 파마슈티컬스가 좋다라는 거는 곧 보로노에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를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팔러틴이 경쟁력 중에 가장 지금 빠르고 데이터도 좋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지금 이 시장에는 약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리브란트, 얀센, 즉 유한양이가 병율법을 하고 있죠. 근데 엑손 20을 타겟으로는 이미 가속 승인을 받았어요. 둘 다 이상이 끝나고 가속 승인을 받은 약입니다. 그런데 이 에키비티라는 약은 다케다 제약이 하는 건데 3상에서 실패했어요. 이건 나가리가 됐고, 반면에 리브란트는 3상에서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이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ORR이 40% 나왔고요. PFS는 8.3개월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지팔라티닙, 이게 아까 콜로나 오콜리지 가장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수한 양인데 얘네 ORR이 41%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근데 DCR도 90.4% 높게 나왔는데 PFS가 12개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의 8.3개월보다 거의 50% 정도 높게 나왔죠. 대단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뇌전이 환자 같은 경우는 3명에서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그 중에 PR이 1명. 그러니까 뇌전이 CS ORR도 33%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에 전인상 데이터가 있어요. 바로 이게 지금 이건데요. 이 전임상 데이터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인간의 대상으로 해서 이 데이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임상 데이터가 좋으면 당연히 기대를 하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CLN081 이게 바로 지팔라티닙이에요. 근데 얘네 200mg 나오죠. 보시면 CR 완전 관해입니다. 이건 마우스를 대상인 거예요. 8개의 마우스 중에 2마리가 완전 관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오릭스 릴리사 보로누가 기술한 VRN07 같은 경우는 용량도 훨씬 적은 3mg인데 10마리 중에 9마리가 완전 관해가 나왔습니다. 전임상 데이터가 좋아서 주목한다라고 말한 이유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여기 지금 BTDX189라는 약이 나오죠. 이것도 지금 경쟁약 중 하나인데 지금 얘네는 8마리 중에 완전 관해가 하나도 안 나왔죠. 근데 얘네가 이번에 일상 발표했어요. 중간결과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냐? 바로 이건데요. 지금 보시면 BTDX 189잖아요. 얘네 지금 파이프라인이 BTDX 189입니다. EGFR 엑손 20 변이로 한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는 여기가 지금 폐암인데 3명 중에 지금 1명이 CR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인상 데이터를 보면 얘네는 완전 간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R은 완전 간에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건데 PR은 암세포가 30% 이상 줄어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네는 PR이 1명 나와서 ORR이 33%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좀 괜찮네? 디자인을 잘하면 충분히 이거 경쟁력이 있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보로노이는 10마리 중에 무려 9마리가 완전 간해가 나왔다. 그리고 뇌 투과율에서도 차별점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얘네가 타겟군으로 하는 타겟이 엑손 20 삽입 인설트 돌연변이 부분인데요. 지금 유한양과 오스코텍이 타겟으로 하는 부분이 바로 엑손 19와 L888R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소세포 폐암 부분에서 70%에서 80%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장에서 경쟁약 개발이 가장 활발한 부분인데 이 약의 왕이 타그리소거든요. 단독요법으로. 근데 지금 병율법으로 뛰어든 거예요. 근데 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장이 엑손 20입니다. 얘네 시장 규모가 얼마냐? 3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오릭 파마슈티커스 미국 내에서 기관들이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바로 보로노이가 기술 수출한 VRN07 파이프라인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주목하는 이유를 보면 전인상 데이터에서도 대단히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고 그를 볼 때 임상 1상에서 충분히 연속성으로 인간의 대상으로 한 부분에서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좀 있어 보인다. 그거에 대한 자신감은 지금 오릭 파마슈티커스가 10월달 ESMO에서 중간결과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투자금을 유치했고 그 투자금이 무려 1100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측에서 그런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잘 나온 부분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우리가 국내 투자자라면 보로노이도 주목해야 된다. 오케이.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VRN11도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죠. VRN11은 8월 18일날 세계 폐암학회에서 전인상 데이터를 풀로 발표했어요. 이건 지금 보여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KPUU 브레인 이게 뭐 뇌투과이라고 하는데 전인상 실험에서 이미 100%가 된 걸 확인했다라고 해요. 제가 왜 발표를 쳐놨냐?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진단 받았을 때 20%에서 30% 이미 뇌전이가 났고 그리고 치료제를 받는 2년 동안 기간 동안에 또 20%에서 30%가 뇌에 전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50% 이상의 뇌 전이가 나옵니다. 뇌 쪽에 약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이 약이 대단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타겟이 C797S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이 시장의 왕인 타그리소 매출이 5조 정도 나오는 회사가 있는데 이 약도 2년 동안 먹으면 내성이 생기는데 내성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이 C797S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한양행이 병율법을 뛰어들었고 유한양행이 성공을 한다면 당연히 C797S 돌연변이 환자군이 훨씬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양의 성공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임상 1상이 신청됐고 당연히 국내에서 시작할 거고요. 8월 18일 세계 폐암학회에서 VRN11 전인상 데이터를 공개했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죠.
이번에 데이터 발표가 보로노이 좋았는데 브릿지바이는 안 좋았습니다. 거의 나가리 되는 분위기고. 그래서 보로노이를 보면 마우스 KPU 내 투과율이 1.6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1이 기준인 것 같은데 1보다 1.6이니까 60% 더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기준이 뭐냐면 오시머티닙을 포함한 EGFR TK 승인된 약들보다도 1.6배 높게 더 나왔다. 여기서 왜 굳이 오시버티닙을 말했을까요? 오시버티닙 같은 경우는 얘네가 전체 폐암에서 볼 때 뇌 투과도율이 가장 높아요. 얘네 이상에서 50%대가 나왔는데 임상 3상 플라우라 허가받았을 때 3상 데이터를 보면 CNS OR라 61%가 나왔습니다. 얘네 전체 반응률이 80% 나왔거든요. 이거 대단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시버티닙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EGFR TK 약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약들이 뇌 투과도율이 얼마인데 이게 지금 이게 BBB거든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이걸 BBB라고 하는데 지금 경쟁약들과 EGF TKI 계열의 약을 다 비교했어요. 타그리소랑. 근데 지금 레포트를 보면 뭐라고 나냐면 뇌 투과율이 타그리소가 21%가 나오고 나머지는 형편없잖아요. 타스에바 이래서 이게 1세대 약이고 이게 지금 지오트리 비진프로가 2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형편이 없어요. 뇌 투과도율이 낮겠다는 거죠. 뇌 투과도율이 낮다는 건 당연히 뇌에 반응한 CNS ORR이 낮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높으면 당연히 CNS ORR이 높겠죠. 얘네가 지금 내 투과율이 21%가 나왔는데 3상에서 61%가 나왔어요. 그럼 뭐 이런 것들은 딱 봐도 뭐 한 30-40% 정도 나오겠죠. 그죠? 이 영어 원문을 보면 여기 나오죠. 오시버티닙은 BBB 투과율을 0.2를 기록했다. 그리고 다른 TKI 계열들을 0.12 이하다.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내가 0.1이 뭔가라고 했는데 레포트 보니까 여기 딱 퍼센트를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다른 TKI 계열들이 0.12 정도 나왔나라고 싶지만 다 보면 그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죠. 그 말은 뭐냐면 얘네가 말하는 뇌투과도 1.6이라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시버티닙이 21이 나왔고 나머지는 뭐 택도 없잖아요. 그죠?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60% 1.6이란 건 60%더 좋게 나왔다는 거니까 타그리스와 최소한 동등 이상의 뇌투과율이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좋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VRN11이 기술 수출될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질만 하다.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오리파마슈티컬스 시가총액이 6,500억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VRN07에서 지팔러틴이 아까 오알라 41%가 나오고 지금 개발하는 단계에서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약인데요. 얘네 시가총액이 6,300억이에요. 좀 비슷하죠? 그 블랙 다이아몬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아까 위에 보시면 이 BTDX 189 이게 바로 블랙 다이아몬드 테라피틱스가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지금 전인상 데이터가 좀 별로였잖아요. CR이 G 8마리 중에 한 마리도 안 나왔었는데 뭐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 보면 3명 중에 1명이 PR이 나왔죠. 그 ORR이 33%인데 이것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것도 VRN07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블루프린트 메디슨 같은 경우는 이제 VRN11 그러니까 C797S를 타겟으로 한 건데 얘네는 지금 데이터가 별로 좋게 나오지 않아서 접었어요. 시가총액 이렇게 큰 거 아무래도 다른 파이프라인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럼 봅시다. 지금 보로노에가요 주가가 한번 쭉 올랐다가 한번 빠졌다가 7만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했어요. 지금 얘네 시가총액 1조거든요. 지금 삼성 자산운용과 타임폴로 자산운용을 보면 쭉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거든요. 사고 팔았다를 대단히 자주 해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시장에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는 건데 지금 시가총액 1조입니다. 근데 지금 VR의07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6,500억, 6,300 정도 받고 있죠. 그러면 보로노이도 당연히 6,500 정도 줘야겠죠. 얘네가 개발한 거고 데이터도 좋으니까. 그리고 VR의11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상이고 기술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근데 데이터가 지금 보면 엄청 좋죠. 오시버티님의 약보다 좋으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줄 수 있겠죠. 뭐 이거는 각자가 주는 건데 보통 제가 잘 보면 파이프라인이 기술이 나온다라고 보면 보통 시가총액 한 1,500억 정도는 최소한 주더라고요. 이건 저의 경험상 나오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VRN10 사측에서 이번 12월 달에 미국에서 전인상 데이터를 풀로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사측에서는 좀 기술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본다라고 말했죠. 그것도 어느 정도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얘네는 일단 표적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은 검증됐어요. 이미 기술 5개 했고 총 금액으로 따지면 2조가 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 1,500억 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9,500억 정도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1조 정도면 이런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받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주가가 더 오를지 여부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이 VR의07 그러니까 오리파마슈티컬스가 ESMO를 앞두고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이 데이터에 대한 자신감으로 1,100억을 모집했어요. 대단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오리파마슈티컬스와 같이 봐라. 이 종목이 꺾이지 않는 한 같이 갈 거다.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좋다. 오케이. 여러분, 보로노이를 타임폴리오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이 보로노이를 주목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국내 투자자들도 보로노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